한 다음에 코치님 저 오늘 300개 했어요. 자기가 약간 그냥 팀오버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고 나는 팀오버 팀오버이 됐다고 생각해요? 난 팀오버 탔구나. 자, 그럼 저희가 큼직한 거는 하나 했고요. 네.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뭐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탁구를 칠 때 팔이 중요하냐 몸이 중요하냐 얘기를 하면 솔직히 팔이 더 중요해요. 왜냐면 아니, 약간 몸이 중요해요. 왜냐면 아, 네네. 제가 휠체어 탁구 치시는 분들도 가르치고 이제 한쪽이 조금 이렇게 불편하신 분들도 가르치는데 그분들 앉아서 손으로 치잖아요.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쩔뚝거리면서 치시고 그 말이 뭐냐면 탁구 인구가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보통 몸을 쓰지 않고 팔로만 하는 사람이 100명이니 팔을 쓴다는 가정하에 몸까지 같이 쓰면 베스트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몸을 꼭 써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팔로 얘기를 드리면 이제 1번 받쳐가지고 이렇게 뒤집어서 엎어서 이렇게 흔들리시는 분들. 그렇죠. 그다음 팔 자체를 깁스한 것처럼 굳어서 어깨를 사용하시는 분들. 되게 많죠. 네. 그다음 뭐 손이 이렇게 흔들리시는 분들도 맞아요. 있고 공을 뭐 때리거나. 때려버리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맞아요.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이제 팔꿈치죠. 어쨌든 이 드라이브라는 건 위를 저희가 긁어주면 드라이브예요. 근데 이걸 긁기 위해서는 1번 손목, 2번 팔꿈치, 3번 어깨가 있는데 우리가 네트에 가까운 기술일수록 손목에 개입이 많은 거고 이 중간에는 팔꿈치 개입이 많은 거고 떨어져 있거나 로빙볼 할 때 어깨 개입이 많은 건데 그렇죠. 보통 커트볼 하면 7대3, 뭐 8대2 정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팔꿈치를 이렇게 벌려서 폈다가 이 접는 느낌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이것도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때 항상 순서는 탁구 칠 때 뺐다가 칩니다. 우리가 뭘 하든 뺐다가 그렇죠. 치는데 접었다 피죠. 그렇죠. 우리는 그 결과물을 할 때 항상 이래요. 어깨 썼어요. 어깨 내리세요. 당연히 어깨 내리고 싶죠.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팔을 빼실 때 펼쳐서 안 빼시고 이 팔꿈치를 당겨서 이렇게 빼시면 이걸 쓰게 되어 있어요. 구조상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팔을 접기 전에 팔을 피시라고 얘기를 해요. 당연한 얘기지만 피는 게 돼야 접는 게 되거든요. 근데 피는 거 생각 안 하고 나 접어야지만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안 빠지니까 어깨가 그렇죠. 사용되는 그럼 거고. 또 팔꿈치 잡아당긴 다음에 공은 커트라서 본질적으로 사람이 들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인식 많이 있어요, 해요. 인식. 부담감. 근데 네, 내 맞아요. 몸이 깔아앉아 있어요. 근데 제가 스윙을 보통 눈썹 쪽으로 많이 하라 그러는데 깔아앉은 상태에서 눈썹으로 하면 걸릴 게 뻔하거든요. 그럼 본능적으로 넣어야 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어깨를 쓰는 이유는 몸을 쓰지 않았거나 팔을 피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그래서 정확한 팔을 얘기예요. 이렇게 펴야 되고 이 피는 거에서도 느낌으로 제가 디테일을 설명을 하면 내가 팔을 의식해서 펴야지라고 하면 힘이 들어가고 끊어져요. 나 필 거야 이게 아니라 몸이 갔을 때 얘를 풀러버려야 돼요. 스포츠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죠? 힘 빼는 뺀다. 거. 근데 얘 혼자 냅둬서 얘 혼자 힘 빼려는 게 아니라 얘가 얘한테 기대를 해서 끌려 나가서 놔주는 역할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전 방법보다는 훨씬 수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팔꿈치 사용이 탁구에선 굉장히 중요하고 네, 엄청 중요하죠. 팔꿈치를 접었다 폈다 하는 행위는 자동으로 해야 된다는 맞죠. 거잖아요.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팔을 피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고 많죠.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어렵냐? 보통은 이제 20분이라는 한정된 시간에 모든 걸 하면서 게임까지 잘하길 바라다 보니 시스템 구조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은 해요. 저희 때는 수업 안 받을 때는 뭐 하루에 7시간, 8시간도 운동을 했지만 그렇죠. 이제 연배가 어느 정도 찬 상태에서 20분만으로 그게 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래서 저는 혼자 연습하는 방법도 잘 가르쳐 드려요. 거울 보시고 몇 거울 개를 보시고 어떻게 어떻게 하시고 하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재미가 없죠. 게임하는 게 좋으시 너무 누가 좋죠. 연습- 네. 근데 저는 그것 때도 기술적인 것도 있지만 시합 전에도 되게 이미지 트레이닝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랑 맞아요. 붙을 애가 뭐가 주특기면 맞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운동이. 그렇죠. 뇌에서 보내서 몸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거울 보고 스윙 연습을 하시는 것도 물론 저거 로봇으로 하실 때도 제가 제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엄청 빨리 나오게 해서 막 한 다음에 코치님 저 오늘 300개 했어요. 그분은 늘려고 하시는 건데 흘리는 땀에 비해서 성과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땀 흘리러 온 게 아니라 기술을 배우고 느낌을 하려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말했지만 아까 칼질로 말씀을 드렸지만 구분 동작으로 좀 지루해도 하다 보면 느낌이라는 게 와요. 분명 긁는 느낌 뭐 때리는 느낌 그 감이 왔을 때 세게 치고 빨리 치고 하시는 게 오히려 빨리 느는데 보통 보시면은 이제 우리 모임 갔는데 누가 있어 불러서 내가 졌다 가르쳐 달라 꼼수 그렇죠. 네. 가르쳐 줄 수 있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이걸 보고 저한테 관심이 있으셔서 연락을 주시는 분이 라켓을 처음 잡아도 되고 못 쳐도 되는데
그런 상태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기본이 중요하고 그런 거를 해야지만 는다라는 생각. 비유가 좀 웃길 수 있는데 저는 일확천금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없죠. 게 쌓이고 쌓여서 네. 언제 터진 거지. 그냥 갑자기 잘 되는 건 공짜는 없어요. 맞아요. 선수들이 맨날 경기 나가서 화려한 거, 그 선수들이 서브 연습을 어떻게 할 것이며 손흥민 선수가 슈팅 연습을 몇 번 할 것이며 못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냥 경기 뛰는 그 슛만 보셨잖아. 근데 그만큼의 그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지. 근데 그게 참 사람이 재미없는 거, 어색한 거, 불편한 거 하고 싶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재밌는 걸 하고 싶지. 그렇죠. 사실 이게 취미이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10년이 넘으니 또 그것도 존중을 하기 때문에 골고루 딱 하려면 맞아요. 예를 들어서 1시간 탁구장을 오셨으면 거울 보고 스윙 연습이랑 재미없는 거 한 10분, 15분? 그 다음 마음 맞는 사람이랑 연습 정말 뭐 눈치 한 안 보고 하는 연습 한 20, 15분? 15분, 20분 이렇게 하고 나머지 게임. 그렇죠. 그러니까 골고루 드시라는 거죠. 보통 아시다시피 복싱 한 게임 할까 해요.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리고 집에 가시잖아요. 대신 이제 몸도 안 풀고. 근데 이게 목표치에 따라 다른데 원래 레슨을 안 받고 그냥 즐기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내가 돈을 지불했다는 건 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늘고 그렇죠. 싶다는 거죠. 그럼 그게 참 중요하죠. 저는. 네. 늘고 싶으면 방법들이 존재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건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레슨 받았던 걸 연습을 안 하거나 그렇죠. 기본적으로 얘기하셨던 15분 나눠서 게임, 연습 그렇죠. 이런 걸 다 나눠서 하지 않으면 늘기가 어렵다. 맞아요. 이게 단순히 누구한테 레슨을 받고 머리로 안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럼요. 몸으로도 익히고 이런 전체적인 게 필요하다. 맞아요. 그래서 뭐 기술 얘기도 중요하지만 처음에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이제 기술의 팁은 선수들마다 아까 다르다고 했잖아요. 조금씩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이게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보시면 우리나라의 지도자분들에서 유명하신 현정환 감독님, 김택수 감독님인데 그 제자들이 다 잘해요? 그렇지 몇 않죠. 명만 잘하죠. 그렇다고 몇 명한테만 열심히 가르쳤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재능이라는 건 있지만 그건 번외적인 거고 그 가르친 거를 받는 학생 입장에서 계속 생각해보고 실험해보고 야간 연습해가지고 나가서 시도해보고 느낌 왔다 그래서 감독님 해봤는데 이런 게 돼야지 결국엔 늘죠. 저는 이 유튜브 여러 가지 방송 보면서 꼭 이걸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얼마든지 자기가 금액 내서 찾아가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게 되지 않는다면 생각은 내가 이렇게 해서 금방 될 것 같지만 이게 엄청 오래 걸려요.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솔직히 그러면 저 지금 한 달 동안 레슨 받아서 드라이브 배웠는데 게임 때 안 돼요. 네. 왜 안 되는 거예요? 1번은 양의 문제. 일주일에 탁구장을 몇 번을 왔고 몇 시간을 하셨는지. 두 번째 양이 됐는데 안 되는 경우 질의 문제죠. 대부분 다 이러잖아요. 게임했는데 계속 져요. 좀 이기고 싶은데 안 돼요. 코치님 제가 연습 때 드라이브는 되는데 게임 때 안 돼요라는 질문 되게 많이 하는 건 전 두 가지라고 말씀드려요. 1번이 보는 눈이고요. 보는 공이 눈, 그렇지. 이렇게 뭐 반카트 많이 졌지 얼마큼 그쵸, 지켰는지 그거는 아시다시피 경력 짬밥이에요. 그치. 그 다음 두 번째가 다리예요. 우리가 제자리에서 드라이브를 가르칠 때는 맛을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복싱도 하시지만 네. 샌드백 때릴 때랑 사람 때릴 때랑 다르거든요. 완전 다르죠. 움직이는 걸 치는 거잖아요. 짧고 길고 휘고 높고 낮고. 맞아요. 그럼 우리가 가야 돼요. 우리가 뛰어댕기는 연습을 얼마나 하셨냐라는 거예요. 안 했잖아요. 그렇네. 안녕하세요. 복식게임 이거잖아요. 자주 안 했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물론 상대치는 있겠죠. 똑같이 한 달을 해도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덜 못하는 그렇죠. 사람이 그건 있겠지만 맞아요. 팔굽혀펴기 10개 있는데 매일매일 하다 보면 11개도 되는 거고 12개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뛰는 게 많이 안 됐기 때문에 게임 차는 큰 거고. 근데 저희가 이제 외적인 얘기 너무 많이 맞아요, 길어졌는데 이제. 손목 왜 흔들릴까요? 정말 이것도 제가 10년이 넘으면서 봤는데 이 맛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렇게 일단 배우신 건데 보통 그립도 많이 뺏어 잡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대충. 보통은 그래요. 말했지만 팔이 흔들리는 건 저는 괜찮거든요. 근데 손이 흔들리는 거는 좀 죄송한 얘기인데 답이 없어요. 손목 흔들리는 사람은 안 받아? 이게 아니라 나한테 와서 내가 다 고쳐줄게. 대신에 손목이 많이 흔들리는 애들은 오지 마. 이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지마가 아닌데 오셔도 되는데요. 저 솔직히 그냥 말씀드릴게요. 괜찮아졌다라고 못 느낄 수도 있어요. 똑같을 수도 있어요. 손목 흔들리는 분들. 안 변할 수도 있어요. 손목 흔들리는 분들 특징이 이 맛을 못 끊는 것 같아. 버릇이 한 가지 버릇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감는 사람, 까는 사람은 반대꼴로 해서 잡아가면 돼요. 잡아하면 돼, 맞아요. 근데 어쩔 땐 까고 어쩔 땐 들리고 너무 어쩔 심하게. 땐 받치고 이러면 이거는 그냥 즐기셔라 그 상태를. 즐기셔라. 배우지 마시고. 자기가 약간 그냥 팀오버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고 나는 팀오버 탔구나. 팀오버이 됐다고 생각해요? 난 팀오버 탔구나. 팀오버 왜 탔구나. 손목이 왜 이렇게 흔들리세요? 난 팀오버를 보고 따라한 거다. 그 정도로. 이게 다 좀 힘드시구나, 손목 흔들리는 거. 손목은 너무 힘들어요. 자, 그러면은 사실 그것도 저희가 이제 뭐 사실 뭐 이게 농담이긴 하지만 오시면 또 충분히 그림 그럼요. 교정하고 다 해드릴 수 있으니까. 아니 자. 교정을 다 해드릴 수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솔직하게.